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학부모 상담에 가장 큰 질문이 많습니다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선생님, 학원이 좋아요? 인강이 좋아요? 과외가 좋아요? 예,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, 첫 번째는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학습 형태와 수준과 그리고 이 학생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학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. 먼저 학원, 인강, 과외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학원은요, 저희 학교와 비슷하게 이제 정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데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럿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다. 이런 면에서는 학원이 장점이 볼 수 있는데, 단점은요, 반면에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의 수준을 전체 다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학생의 수준을 맞춰서 가리키느냐. 보통 학원은 좀 수준, 1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수준이 높은 학생한테 기준을 맞춰서 가리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좀 조일 수 있고요. 또 하나 맞춤 지도가 잘 안 되죠. 아무래도 학원은. 그다음에 학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학습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과외는요, 과외는 이제 일단 1대1로 개인 맞춤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그 선생님에게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또 하나, 근데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일단 개인 과외는요, 학원이나 인강에 비해서 학원비가 과외비가 많이 들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과외비 비용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고객님들의 고충이 있고요. 또 하나 어떤 선생님을 모시느냐. 과외는요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좋은 선생님을 우리 아이와 딱 맞는 선생님을 모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을 잘못하면 오히려 폐단이 될 수 있고요. 또 하나 선생님과의 시간도 맞춰야 되고,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적인 그런 거를 선생님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시간을 좀 변동을 해야 된다는 거. 반면에 인강은 제가 이제 특목고 학생들을 한 300명 이상 보내봤잖아요. 거의 다 특목고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거의 하고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재작년이죠. 민사고 간 학생이 있거든요. 이 학생은 선생님, 저는 학원을 안 다녀요. 그래서 왜 학원을 안 다니냐 했더니, 선생님, 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요. 저는 그냥 인강 듣고요. 질문은 학교 와서 합니다. 이렇게 하는 학생들, 대부분 상위권의 학생들이 인강을 듣는 겁니다. 반면에 또 중하위권 학생들도 어떤 인강이 맞을 수 있죠. 인강은 제일 좋은 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다양한 과목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인강의 장점이죠. 근데 단점은 뭐냐? 이게 일방적이지 않습니까? 인강이라는 게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외부의 공부 압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도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은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. 그래서 과외와 인강,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? 제가 말씀드렸죠. 앞에서 학생의 자기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은 인강도 좋고요. 과외도 좋습니다. 근데 아주 실력이 중하위권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학원보다는 어떤 과외,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골라서 거기에 맞는 과외나 인강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근데 또 과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생님 선택이 정말 어렵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선생님의 이력을 볼 수 있고 또 과외 사이트에 들어가면 리뷰가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된다는 거, 이 선생님이 어떻다,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있거든요, 이력이.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공개적인
학습 그 튜터 회사를 정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 한 10명 정도, 1대 10명 정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잘 이제 그 수준별로 맞추지 못하는 게 바로 학원의 가장 좀 약점입니다.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는요, 부모님, 첫 번째는요, 그 학원에 한 반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.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5명에서 한 3명 정도, 이 정도의 그 소그룹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. 또 하나, 학원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을 이제 학원 선생님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즘은 또 학원에서 오픈 수업을 합니다. 공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부모님이 들어보신 것도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주위에 있으면 그렇게 들어보는 것이 또 가장 좋습니다.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 선생님에 대한 평가 같은 거를 들어보신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과외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외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과외를 아까 추천할 때 아주 상위 클래스 아이들이나 아주 하위 위에 있는 아이들이 과외가 맞다. 인강 쪽도 맞고요. 그렇지만 그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.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선택할 때 아주 중요시 하셔야 되고요. 또 하나 인터넷 강의. 인터넷 강의 아까도 말씀드렸죠. 물론 좋습니다. 인터넷 강의. 근데 이것도 자기 주도가 안 되는 학생은 안 됩니다. 예, 그냥 어머니들 그냥 화면만 보고 맡겨 놓으시는데 아이들이 또 인터넷 강의라는 거는 바로 이런 모니터를 보고 또 컴퓨터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의지가 약한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모님이 주의하셔라. 그래서 그 요즘 늘어난 게 또 뭐죠? 화상과외가 있습니다. 화상과외. 화상과외를 선택하실 때는 그 콘텐츠를 부모님이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여러 회사가 있지만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그 평가 같은 것도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부모님이 꼼꼼하게 보시고 학생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걸 보셔야 되고요. 인강을 선택할 때 마지막 중요한 세 가지는요. 첫 번째는요. 난이별로, 영역별로 강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콘텐츠가 있는 회사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,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EBS죠. 아무래도 현직 교사를 선택해서 EBS 강의 들을 때도 그 이력을 보면, 이 현직 교사가 수능 전문 강사로 가르쳤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 이력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중학교 인강은 결국은 고등학교 공부로 이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선택을 잘 하시고요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넷 강의는요. 수강 후기가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강 후기에 대해서 그걸 꼼꼼히 보시고 그걸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경우는 하이클래스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뭐 학원도 맞고요, 인강도 맞고요, 과외도 다 맞습니다. 예. 그렇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무턱대고 그냥 집에서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너 인강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의 학업 학습량만 많아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이 가거든요. 왜냐면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이냐 인강이냐 과외 선택 때 우선 자녀의 학습에 대한 성향이나 학습량 그리고 수준 이런 거를 정확히 부모님 먼저 판단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수강, 인강, 학원, 과외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겁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이 또 하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? 어떤 학원을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수학이 이제 80점 나왔어요. 근데 그 학원을 몇 개월 다녔습니다. 근데 학원 성적이 안 올라요. 근데 부모님은 계속 그 학원을 보냅니다. 제가 그 학교 현장에서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
학원은요, 성적이 안 오르면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. 예.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내면서 80점대를 계속 유지한다? 근데 그 학원을 보낸다?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. 예. 학원을 보냈으면 90점대, 90 중반 후 상까지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든 과외든 인강이든 이 학생이 했을 때 성적이 안 오른다. 그러면 어머니 과감하게 다시 또 바꾸셔야 됩니다. 예, 학원도 바꾸셔야 되고 또 하나 학원 선택에 있어 부모님이 볼 때 주위의 말만 듣습니다. 부모님들, 어머님들 주위의 말만 듣고 아, 그 학원이 좋더라. 이렇게도 보내는 케이스. 또 하나 학원에서 또 선행을 요구하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하나 보다. 선행도 반복 계속 이어진다.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 선행을 하는 학생들.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저희와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. 연구회가. 그러면 거기서 모인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꼭 이런 얘기 저한테 꼭 합니다. 최근 선생님, 아이들 선행에 꼭 중학교 때 선행 함부로 하지 말라고 꼭 전해줘. 예. 가까운 그 고등학교, 저희는 강남이니까 강남학교에서 선행은 얘가 했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수학이 막 50점대, 60점대입니다. 예. 이건 뭐냐? 중학교 기초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학원 선행을 막 나가는 겁니다. 예. 그야말로 문제만 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. 그 어머님들은 돈, 학원비, 과외비 내면서 어, 성적은 떨어지고 이게 두 가지 낭비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저는 학원이나 뭘 선택하실 때 신중하시고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옮기세요. 예. 다른 학교 옮기시고 학원 옮기실 때 부모님 직접 그 학원에 가셔서 자녀의 성적을 수준을 정확하게 그 학원에 얘기하고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. 뭐 대형 학원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얘가 만약 조금만 모습하고 해도 얘하고 맞는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가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자녀의 성적을 다 제출하고 성적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관심 있게 한다면 오히려 자녀한테는 좋습니다. 그래서 잘못된 선행은 악이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.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또 학원이나 인강, 과외 선택을 하실 텐데 이 점 충분히 잘 숙지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나 저희 카페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공익 카페에서 1대1로 온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도 특목고 학생들 제가 160명을 무료 첨삭을 했습니다. 그중에서 합격된 학생들 많았거든요. 저는 그런 보람으로 생활을 합니다. 고객님들 꼭 잘 되시길 바라고요.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아침 이제 늦게 자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한 일주일간 지금부터 만드셔야 됩니다. 예. 예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